밤 11시 고급 아파트 단지 실버힐 레지던스의 경비실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68살의 우아한 김옥순 여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비틀거리며 뛰어나왔어요. 그녀의 하얀 원피스는 빨간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평소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옥순 씨, 무슨 일이에요? 경비원 아저씨가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옥순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2시간 전 옥순 여사는 남편 박재호 전 대기업 상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40년을 맞이한 이들 부부는 최근 시니어 전용 레지던스로 이사를 와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부동산 계약 최종 확인해야 해요. 우리 노후자금 2억 원을 모두 투자한 거니까 신중해야 돼요. 옥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재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정말 답답해. 내가 30년간 회사 다니면서 언제 잘못 판단한 적이 있어? 이번 투자로 우리는 최소 5억 원은 벌게 될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골든에셋 부동산 대표 최민수입니다. 약속대로 계약서 최종 검토하러 왔습니다. 옥순 여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소개해준 이 부동산 업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어요. 자,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서둘러야 해요. 다른 투자자들도 이 물건을 노리고 있거든요. 최민수가 서류를 펼치며 재촉했어요. 옥순 여사가 서류를 자세히 보려 하자 재호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미안합니다, 최 대표님. 아내가 너무 신중해서요. 그 순간 옥순 여사는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계약 상대방 이름이 처음 들었던 것과 달랐던 거예요. 잠깐만요. 이 이름이 왜? 별거 아닙니다. 법인명이 바뀐 거예요. 걱정 마세요. 최민수가 서둘러 변명했지만 옥순 여사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재호는 이미 도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재호 씨죠? 경찰입니다. 부동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베란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옥순 여사가 재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재호는 거칠게 그녀를 밀쳐냈어요. 그 바람에 옥순 여사는 거실 유리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아! 피가 흘러내렸지만 옥순 여사는 아픈 것도 모르고 재호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재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놓아주세요. 내 남편이에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옥순 여사는 울부짖었지만 경찰들은 재호를 끌고 나갔어요. 최민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재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없던 옥순 여사는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손으로 닦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경비실로 뛰어갔던 거예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재호는 왜 잡혀간 것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옥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고 있었어요. 부인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중년의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옥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일 줄은. 사실 재호는 이미 반년 전부터 가짜 부동산 투자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부유한 시니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당신 남편은 지난 6개월간 최소 15명의 노인분들로부터 총 3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80대 할머니도 계세요. 형사의 말에 옥순 여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가 알던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충격적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민수였어요. 그런데 그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순 여사님. 저는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의 최민수 수사관입니다. 뭐라고요? 옥순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부동산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최민수가 사실은 수사관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반년 전부터 당신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추적해왔습니다. 실버힐 레지던스 입주민들이 잇따라 부동산 사기 피해를 신고했거든요. 최민수 수사관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재호가 다른 노인들과 만나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당신 남편은 시니어 커뮤니티 모임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믿을 만한 투자처가 있다며 유혹한 거죠. 옥순 여사는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남편이 매주 참석한다던 액티브 시니어 모임이 사실은 사기 피해자를 물색하는 자리였다니. 그럼 우리가 투자한다던 그 토지는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부동산입니다. 당신 남편은 가짜 등기부등본까지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옥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40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더욱 충격적인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부인명의 통장도 돈 세탁에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부인께서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또다시 열렸어요. 수갑을 찬 재호가 경찰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옥순 여사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옥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회사에서 쫓겨나고 나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게는 기회가 없더라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같은 나이 또래분들을 속여서. 세상이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가 뭘 지켜야 해? 재호의 말에 옥순 여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이렇게 변해 있었다니. 최민수 수사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옥순 여사님 힘드시겠지만 피해자분들께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법적 책임은 없으시지만. 옥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자신이 직접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남편의 행동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마음의 빚을 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튿날 아침, 옥순 여사는 실버힐 레지던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파트 로비는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저기 박재호 부인이 왔네. 어떻게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데 몰랐다고 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옥순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돌아보니 75살의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의 사기로 노후자금 전부인 8천만 원을 잃은 최대 피해자 중 한 분이었어요. 옥순 씨, 잠깐만 기다려봐. 옥순 여사는 당황했어요. 분명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그런데 순자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봐. 당신 남편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둘은 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내가 지난 며칠간 조사해봤는데 이상한 점이 많아. 당신 남편이 혼자서 이런 정교한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순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금융 관련 지식이 풍부했어요. 이 가짜 등기부등본을 봐. 이걸 만들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그리고 이 계좌들. 모두 다른 은행이지만 개설 시기가 비슷해. 옥순 여사는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른 공범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게다가 여기 봐. 이 부동산 회사 주소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 번지야. 바로 그때 순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한국 시니어 안전센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순자입니다. 네, 정말요? 통화를 마친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큰일 났어. 방금 시니어 안전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와 똑같은 수법의 사기가 다른 지역에서도 무려 10여 곳에서 발생했대. 다른 지역에서도요? 그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피해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거주자들이라는 거야. 옥순 여사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할머니, 그럼 우리가 직접 조사해 볼까요? 뭐라고? 우리가? 네. 경찰이나 수사기관보다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시니어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차피 돈도 다 잃었는데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우리끼리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그럼 다른 피해자분들께도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그래야겠어. 특히 전직 회계사였던 김할아버지와 은행장까지 지낸 정할아버지께 도움을 청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시니어 수사단이 결성되었어요. 나이 많다고 우습게 보던 사기꾼들은 몰랐겠지만 이들 시니어들에게는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옥순 씨, 정말 남편이 혼자 한 일이라고 생각해? 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옥순 여사는 망설였어요. 사실 재호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가 이런 큰 사기를 혼자 기획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꼭 밝혀내야 해요. 우리를 위해서라도요. 과연 이들 시니어 수사단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시니어 수사단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버힐 레지던스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박미영 과장이 수상하다는 것이었죠. 이상해요. 관리비 내역을 보니까 지난 반년간 보안업체 교체가 3번이나 있었어요. 전직 은행장 정철수 할아버지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보안업체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다시 받았죠. 순자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옥순 여사는 박미영 과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가장 의심받지 않을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장님, 남편 일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박미영 과장은 30대 후반의 깔끔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다른 입주민분들께 피해를 드려서. 그때 옥순 여사는 박 과장의 책상 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고급 브랜드 핸드백과 최신형 태블릿이 놓여 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 직원 월급으로는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물건들이었어요. 과장님, 그 핸드백 예쁘네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아, 이거요? 남자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박 과장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옥순 여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시니어 수사단은 순자 할머니 집에서 회의를 했어요. 박 과장이 수상하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전직 회계사인 김용태 할아버지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한 번 더 접근해 볼게요.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어낼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옥순 여사가 자원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정말 공범이라면. 바로 그때 옥순 여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최민수였습니다. 김옥순 여사님, 긴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최 수사관이 만나자고 하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대요. 다음 날 오후 옥순 여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약속 장소에는 최민수 수사관 대신 박미영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장님이 왜 여기에? 김옥순 여사님, 제가 최민수 수사관 대신 왔어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제가 여러분이 수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옥순 여사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박 과장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당신 남편은 그냥 말단이었어요. 진짜 주범은 따로 있어요. 그게 무슨? 바로 저예요. 전국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관리를 총괄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재산 현황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죠. 박 과장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계속했어요. 시니어들은 정말 호갱이에요. 외롭고 돈은 많고 디지털에 약하니까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옥순 여사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이 이상하게 수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겠더라고요. 조치라니요? 이제 당신들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특히 당신이. 박 과장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걸 본 옥순 여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당신 친구들도 이미. 그 순간 옥순 여사는 순자 할머니와 다른 수사단 멤버들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앞이 깜깜해졌어요. 과연 옥순 여사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니어 수사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 친구들도 이미. 박미영 과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최민수 수사관과 함께 여러 명의 경찰들이 박 과장을 포위했어요. 박 과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김옥순 여사님이 미끼 역할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최 수사관이 옥순 여사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사실 어젯밤 연락을 받고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알게 된 옥순 여사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협조하기로 했던 거예요. 미안해요, 과장님. 하지만 더 이상 무고한 시니어들이 피해를 당할 수는 없어요. 박 과장은 체포되면서도 비웃었어요. 순진하네요. 저 하나 잡는다고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은 전국 규모거든요. 하지만 박 과장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시니어 수사단이 지난 일주일간 모은 정보들이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저녁 시니어 수사단은 다시 순자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최민수 수사관도 함께였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전국 단위 시니어 타깃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총 피해 규모가 200억 원이 넘어요. 정철수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잃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돈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바로 그때 옥순 여사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김옥순 여사님, 남편분이 구치소에서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최 수사관의 말에 옥순 여사는 망설였어요. 아직 재호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꼭 만나야 하나요? 강제는 아니지만 남편분이 중요한 증언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고요. 순자 할머니가 옥순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가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틀 후 옥순 여사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철창 너머로 나타난 재호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옥순아, 할 말만 해요. 옥순 여사의 차가운 반응에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엔 박미영한테 이용당한 거야. 무슨 뜻이에요? 박미영이 먼저 나에게 접근했어. 명예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나를 노리고 말이야. 처음엔 단순히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하기만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어. 재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큰 사기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때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었어. 옥순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도 어찌 보면 피해자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니어들을 속인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당신이 한 일은 변하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어. 우리 집에 숨겨둔 돈이 있어. 당신 몰래 모아둔 게 아니라 박미영이 나를 조종하기 위해 준 돈이야. 어디에요? 서재 책장 뒤에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그 돈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보상해줘. 옥순 여사는 눈물이 났어요. 늦었지만 남편이 마지막에라도 양심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재호 씨, 옥순아, 이혼해. 당신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말이 재호가 옥순 여사에게 한 마지막 말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옥순 여사는 재호가 말한 금고를 찾았어요. 안에는 현금 3천만 원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순아, 40년간 고마웠어. 당신만큼은 행복하길 바라. 옥순 여사는 그 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비록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마음만큼은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옥순 여사는 예상치 못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진정한 친구들이었죠. 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시니어 수사단 멤버들과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옥순아, 우리 이제 정말로 시니어 안전지킴이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니어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옥순 여사의 새로운 인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 한 달 후 옥순 여사는 실버힐 레지던스 입주민들과 함께 시니어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어요. 사기 사건으로 시작된 아픔이 이제는 서로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힘찬 선언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옥순 여사도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개운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발대식이 끝난 후 옥순 여사는 새로 부임한 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났어요. 박미영 과장을 대신해온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이정훈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이정훈 과장과 악수를 하는 순간 옥순 여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의 손목에 있는 시계가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어디서 봤을까? 그날 밤 옥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시계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재호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 전 누군가와 통화할 때 자주 언급했던 정훈이 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옥순 여사는 순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혹시 새로운 이정훈 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뭔가 이상해? 글쎄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한번 조사해 볼까? 우리 시니어 수사단의 실력을 다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은데? 그날 오후 시니어 수사단은 비밀리에 만났어요. 정철수 할아버지가 은행 인맥을 동원해 이정훈 과장의 신상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상해요. 이력서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전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뒀더라고요. 김용태 할아버지도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채용 과정도 좀 급작스러웠어요. 보통은 공개 채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 채용이었다고 하네요. 옥순 여사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정훈 과장이 우연히 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들, 혹시 이정훈 과장이 또 다른 사기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박미영이 체포되면서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고. 바로 그때 순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이정훈 과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이순자님.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뵙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드리기 어려운 얘기예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한 투자 기회에 대해서요. 순자 할머니와 옥순 여사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역시 수상했던 거예요. 네, 좋아요. 몇 시에 오실 건가요? 저녁 8시경에 찾아뵙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순자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끈질기네. 한 번 당한 곳에서 또 사기를 치려고 해?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옥순 여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최민수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협조를 요청해 볼까요? 그래,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해.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으니까.
그날 저녁 8시, 이정훈 과장이 순자 할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순자 할머니만 있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다른 시니어 수사단 멤버들이 숨어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요. 지난번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보셨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어요. 이정훈 과장은 매우 친근하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했어요. 정말요? 어떤 기회인데요? 시니어 전용 펜션 사업에 투자하시면 월 이자 3%를 보장해드려요. 원금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요. 바로 그 순간 옥순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정훈 과장님? 이정훈 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분명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아, 김옥순 여사님. 혹시 할머니께 무슨 제안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옥순 여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정훈 과장은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재호 형이 부탁했던 일이라서. 뭐라고요? 재호 형이라고 하셨나요? 이정훈 과장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과연 시니어 수사단은 이번에도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정훈과 재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제7장 복수의 진실 1200자. 재호 형이라고 하셨나요? 옥순 여사의 추궁에 이정훈 과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숨어있던 다른 시니어 수사단 멤버들도 모두 나타났습니다. 이정훈 씨, 이제 그만 실토하세요. 정철수 할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정훈은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박재호는 제 형입니다. 친형은 아니고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럼 당신도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거네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형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은. 이정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형이 구속된 후에 연락이 왔어요. 옥순 누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관리사무소 일자리를 구해서 온 거예요. 그럼 아까 투자 얘기는 뭐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따졌어요. 그건 형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진짜 좋은 투자처를 알려드려서 손해를 만회해드리고 싶다고. 옥순 여사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투자 얘기를 해요? 한 번 당한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번엔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이정훈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 펜션 사업은 정말 실제 하는 거예요. 제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곳이고요. 김용태 할아버지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의외로 서류들은 진짜 같았어요. 이상하네. 이번엔 가짜가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최민수 수사관이 나타났어요. 시니어 수사단이 미리 연락을 해뒀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상황을 설명들은 최 수사관은 이정훈의 서류들을 확인해봤어요. 이 펜션 사업,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이 사업체가 최근에 부실 경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원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동기가 괜찮다고 했는데. 당신 동기분도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실제 운영진이 숨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옥순 여사는 이정훈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을 보니 정말 몰랐던 것 같았어요. 이정훈 씨, 정말 몰랐던 거예요? 네. 정말 몰랐어요. 형이 죄책감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또 속을 뻔했네. 이번엔 악의는 없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성급했어요. 이정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 수사관이 말했어요. 이정훈 씨, 비록 악의는 없었지만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를 권유한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저도 처벌받나요? 다행히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경고선에서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옥순 여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고생한 자신을 도우려 했던 이정훈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던 거죠. 이정훈 씨,
진짜 저희를 도우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네. 시니어 안전지킴이 활동에 참여하세요. 젊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특히 디지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약하거든요. 순자 할머니도 동의했어요. 그래,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사기를 막는 일을 해봐. 이정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함께 힘을 합치면 더 강해질 거야. 이렇게 해서 시니어 안전지킴이에는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게 되었어요. 사기 사건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서로를 보호하는 든든한 연대로 발전한 거죠. 하지만 옥순 여사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재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그녀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6개월 후, 옥순 여사는 전국 시니어 안전대회에서 올해의 시니어 지킴이상을 수상했어요. 그녀가 중심이 되어 만든 실버힐 안전지킴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시니어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상은 제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니어 분들과 젊은 친구들 덕분이에요. 시상식장에서 옥순 여사의 소감 발표를 들으며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옥순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착하고 조용한 여자였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의 리더가 되었네. 정철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시상식이 끝난 후 옥순 여사는 혼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의 배신, 사기 피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이정훈이었습니다. 누나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이정훈 씨도 많은 도움 주셨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이정훈은 시니어들의 디지털 교육을 담당하며 진심으로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속죄의 마음이었지만 점점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누나, 혹시 형 소식 들으셨어요? 옥순 여사는 잠시 멈칫했어요. 재호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아니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형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누나께 전해달라고요.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옥순 여사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옥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옥순아, 신문에서 당신 소식을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당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여전히 후회하고 있지만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옥순 여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누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실버힐 레지던스에서는 시니어 안전지킴이 1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어요.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시니어들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인사말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믿고 도우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옥순 여사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1년 전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시니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파티가 끝나고 옥순 여사는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옥순아,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냥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시니어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이지.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이정훈 같은 젊은 친구들도 함께하고 있고. 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전 아직도 절망 속에 있었을 거예요. 뭔 소리야? 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해 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별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어요. 옥순 여사의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비록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지만 그 경험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진정한 동반자들을 만났다는 것이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으로 맺어진 시니어 가족들. 달빛 아래의 실버힐 레지던스는 평화로웠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고 서로를 지키며 함께 나아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옥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황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